안녕하세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누워서 듣는 그리스 신화 진행의 이경미입니다. 2025년 1월 27일 월요일, 오늘도 첫 곡 먼저 듣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푸르던 날을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나에게 넌 내 외롭던 지난 시간을 환하게 비춰주던 햇살이 되고 조그맣던 너의 하얀 손 위에 빛나는 보석처럼 영원의 약속이 되어 너에게 난 해질녘 노을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부르던 날을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나에게 넌 초록의 슬픈 노래로 내 작은 가슴 속에 이렇게 남아 반짝이던 너의 예쁜 눈망울에 수많은 별이 되어 영원토록 빛나고 싶어. 너에게 난 해질녘 노을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부르던 날을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너에게 난 해질녘 노을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부르던 날을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첫 곡은 자전거 탄 풍경의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이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최고의 영웅은 헤라클레스예요. 이 헤라클레스와 비교할 만한 영웅으로 아테네의 테세우스를 꼽을 수 있는데, 오늘은 테세우스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그리고 노래에서처럼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아테네의 왕인 아이게우스는 아들이 없어서, 또 아들 없으면 신탁 들으러 가셔야죠. 델포이에 방문해서 신탁을 들어요. 그런데 거기서
다시 아테네에 돌아갈 때까지 절대 포도주 주머니를 열지 말아라 라는 신탁을 받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는데 집에 가는 길에 친구인 트로이젠의 왕에게 들러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금세 신탁의 뜻을 알아차렸나 봐요. 아이게우스 왕이 아테네 가기 전에 포도주 주머니를 열어서 술을 마시게 하면 자식이 생기겠구나. 내가 나중에 아테네의 왕이 될 그 아이의 외할아버지가 되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는 아이게우스에게 술을 진탕 마시게 하고는 자기 딸 아이트라를 그 방에 들여보내요. 다음날 아침에 상황을 알게 된 아이게우스는 아이트라에게 혹시나 아이가 태어난다면 아버지를 밝히지 말고 일단 잘 키워주시오. 그리고 큰 바위 밑에 내가 물건을 두고 갈 테니까 아이가 그 바위를 들을 수 있을 때가 되면 그때 그 물건을 가지고 아버지를 찾아서 아테네로 오라고 하시오. 그렇게 말을 남기고 떠났어요. 얼마 뒤에 아이트라는 정말 잘생긴 남자아이를 낳아요. 그 아이가 영웅 테세우스예요. 테세우스는 자라면서 아버지를 물어봤겠죠. 엄마 아빠는 어디 갔을까? 아빠는 누구예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엄마는 너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자식이니까 기죽지 말고 씩씩하게 커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씩씩하고 늠름하게 잘 성장한 테세우스를 보고 어느 날 엄마는 그 바위 앞으로 데려가요. 그리고는 이 바위를 들어봐라 했더니 테세우스가 아주 쉽게 번쩍 들어올려요. 그리고 그 바위 밑에 있던 칼과 샌들을 꺼내요. 아버지가 남겨둔 징표였어요. 그제서야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듣게 된 테세우스는 아버지를 찾아서 아테네로 떠나게 돼요. 트로이젠에서 아테네까지 배로 가면 금방 가는데 테세우스는 일부러 육지로 가기로 해요. 당시에 영웅의 명성을 드날리던 헤라클레스만큼은 아니더라도 자기도 아버지한테 인정을 받고 싶어서 위험을 무릅쓰고 가기로 해요. 아테네까지 가면서 테세우스가 만난 악명 높은 빌런들이 있어요. 첫 번째, 곤봉의 사나이라는 페리페테스. 그 사람은 지나가는 행인을 다짜고짜 곤봉으로 잔인하게 때려 죽이고 물건을 빼앗는 악당이에요. 테세우스는 똑같이 그 악당을 곤봉으로 물리치고 그 이후에는 이 곤봉을 들고 다녀요. 그래서 나중에 테세우스 조각품이나 그림에 곤봉이 함께 등장해요. 두 번째로 만난 악당은 시니스. 이 시니스는 소나무 두 그루를 굽히고 그 사이에 사람을 묶었다가 나무를 튕겨내서 사람의 사지를 찢어서 죽이는 잔인한 악당이었어요. 그 옛날에 우리나라도 죄인들의 사지를 소에 묶어가지고 처형하는 거혈형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처럼요. 시니스한테도 그대로 돌려줘요. 그리고 세 번째로 스키론이라는 악당이에요. 스키론은 또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음악 듣고 알아볼게요. I've been living with a shadow overhead. I've been sleeping with a cloud above my bed. I've been lonely for so long. Trapped in the past, I just can't seem to move on. I've been hiding all my hopes and dreams away, just in case I ever need them again someday. I've been setting aside time to clear a little space in the corners of my mind. All I wanna do is find a way back into love. I can't make it through without a way back into love. Oh. I've been watching, but the stars refuse to shine. I've been searching, but I just don't see the signs. I know that it's out there. There's gotta be something
somebody just to get me through the night. I could use some direction, and I'm open to your suggestions. All I wanna do is find our way back into love. I can't make it through without our way back into love. And if I open my heart again, I guess I'm hoping you'll be there for me in the end. There are moments when I don't know if it's real or if anybody feels the way I feel. I need inspiration, not just another negotiation. All I wanna do is find our way back into love. I can't make it through without our way back into love. And if I open my heart to you, I'm hoping you'll show me what to do. And if you help me to start again, you know that I'll be there for you in the 휴 그랜트와 헤일리 베넷이 같이 부른 Way Back Into Love, 영화 그 여자 작사 그 남자 작곡의 OST였어요. 여러분은 지금 서대문 FM 라디오 누워서 듣는 그리스 신화를 듣고 있습니다. 스키론이라는 악당은 지나가는 사람을 일단 붙잡아서 야, 너 내 발 씻겨라 라고 한 다음에 발을 다 씻긴 다음에는 그 사람을 발로 뻥 차서 절벽 아래 바다로 떨어뜨려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큰 거북이 먹이가 되는 거예요. 테세우스는 스키론도 똑같이 발로 뻥 차서 절벽 아래 거북이에게 보내주고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어서 레슬링을 하자고 해서 그 사람이 지쳐 죽을 때까지 레슬링을 하는 캐리키온이라는 악당, 또 사람들을 괴롭히던 멧돼지까지 다 퇴치를 해요. 그렇게 악당을 다 물리치고 이제 드디어 아테네에 거의 다 이르렀어요. 그래서 이제 여인숙의 방을 잡아서 자고 내일 아침에 가려고 했는데 밤에 자다 깼더니 자기가 침대에 꽁꽁 묶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악당이 침대 크기에 맞게 자기를 자르려고 하는 거예요. 기억나시나요? 사람을 자기 입맛에 맞게 자르거나 늘린다는 그 프로크로스테스의 침대. 프로크로스테스를 만난 거예요. 원래 힘 못지않게 지혜롭다는 테세우스는 꾀를 내서 이 악당을 침대에 묶어서 지가 한 짓 그대로 되돌려줘요. 사람들을 괴롭혔던 악당들을 물리쳐서 어느덧 명성도 자자해지고 아버지가 있는 아테네 왕궁에 도착했어요. 아이게우스 왕은 처음에는 아들을 못 알아봐요. 그런데 그 자리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왕비로 있는 거예요. 바로 지난 방송에 등장한 그리스 신화 최고의 악녀 메데이아. 아니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메데이아가 이아손을 떠나서 어느새 아테네의 왕비로 떡하니 앉아있는 거였어요. 메데이아는 이 남자를 딱 보자 촉이 왔겠죠.
넌 여기에 나한테 절대 좋을 리가 없어. 그래서 아이게우스 왕한테 얘 왠지 느낌이 좋지 않다. 나라를 뺏으러 온 것 같다고 막 꼬드겨요. 그래서 왕은 테세우스한테 저기 마라톤에 미친 황소를 제거하고 오라고 미션을 줘요. 그런데 테세우스가 미션을 금방 수행하고 돌아와 버렸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메데이아가 술에 독을 넣어요. 원래 메데이아가 약초를 잘 다루는 마법사라고 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테세우스가 독이 든 술을 마시려고 하는 순간, 그 순간 허리에 찬 칼을 아이게우스 왕이 본 거예요. 그제서야 그게 자기 칼이었다는 걸 알아본 거죠. 얘가 내 아들이었구나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악녀 메데이아는 다시 아테네에서 쫓겨나요. 눈물의 부자 상봉을 하고 이제 테세우스는 아테네의 다음 왕이 되기로 했어요. 그런데 테세우스가 아테네 실정을 좀 살펴봤더니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무렵에 아테네는 매년 크레타 섬에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 7명씩을 곡물로 바치고 있는 거예요. 크레타의 괴물 미노타우로스에게 산채로 바치는 제물이었어요. 원래 크레타의 왕자인 안드로게우스가 아테네에 초대돼서 왔을 때 그만 사고로 죽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크레타의 왕 미노스가 아테네로 쳐들어왔겠죠. 그때 아테네는 하필이면 전염병이 돌아서 싸울 형편이 안 됐어요. 그냥 바로 항복하고 대신 젊은 남녀 7명씩을 매년 조공으로 바친다라는 잔인한 조건을 수락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테세우스는 과연 어떻게 했을지 음악 듣고 알아볼까요? 벌써 며칠째 전화도 없는 너 얼마 후면 나의 생일이란 걸 아는지 눈치도 없이 시간은 자꾸만 흘러가고 난 미움보다 걱정스런 맘에 무작정 찾아간 너의 골목 거기에서 생각지 못한 웃으며 반기는 너를 봤어. 사실은 말야 난 많이 고민했어. 내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걸 아주 많이 모자라도 가진 것 없어도 일어나라도 받아줄래. 너를 위해서 너만을 위해서 난 세상 모든 걸 담겨주지 못하지만 난 너에게만 이제 약속할게. 오직 너를 위한 내가 될게. It's only for you, just wanna be for you. 난 그렇게 지금 모습 그대로 네 곁에 있으면 돼. 난 다시 태어나도 영원히 너만 바라볼게. 넌 모르지만 조금은 힘들었어. 내게 어울리는 사람이 나인지 그건 내가 아니라도 다른 누구라도 이젠 그런 마음 버릴래. 너를 위해서 너만을 위해서 난 세상 모든 걸 담겨주지 못하지만 난 너에게만 이제 약속할게. 오직 너를 위한 내가 될게. It's only for you, just wanna be for you. 난 그렇게 지금 모습 그대로
정은지 서인국의 All For You 들었습니다. 응칠이라고 하죠. 드라마 1977의 OST였어요. 테세우스는 자기가 여러 악당들 처치하고 영웅이라는 칭호를 받았고 명성이 자자했잖아요. 또 곧 자기가 왕이 될 텐데 도저히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테세우스가 퇴치한 것들은 괴물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을 괴롭히던 산적이라든지 이런 악당들이잖아요. 그런 면에서도 백성을 위하는 왕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제가 조공으로 바치는 젊은이 중에 한 명으로 가서 괴물 미노타우루스를 퇴치하고 돌아오겠어요. 라고 약속을 해요. 원래 산채로 괴물의 먹이가 될 사람들을 싣고 가는 일은 되게 슬픈 일이잖아요. 다시는 못 돌아오는. 그래서 배에 검은 돛을 달고 갔거든요. 테세우스는 아버지한테 자기가 미션을 성공하고 돌아오면 흰 돛을 달고 돌아오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떠나요. 그럼 크레타 섬의 괴물 미노타우루스는 어떤 녀석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크레타 섬에 미노스 왕이 형제들과 왕위를 놓고 다툴 때 뜬금없이 이런 주장을 해요. 내가 신들에 의해서 이 나라를 부여받은 거다. 그 증거로 신들은 내 소원을 들어줄 거다. 그러면서 포세이돈한테 황소를 보내달라고 소원을 빌었고 그 황소를 신들한테 제물로 바치겠다고 약속을 해요. 포세이돈은 이 녀석이 뜬금없이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 어디 한번 두고 볼까 하면서 근사한 황소를 보내줘요. 근데 그 황소가 너무 멋지고 근사해서 문제가 생겨버려요. 미노스 왕은 황소가 탐나서 감춰버리고 신들한테 바치지 않아요. 이걸 보고서 괘씸하게 생각한 포세이돈은 황소를 굉장히 난폭한 괴물로 만들어요. 거기다가 미노스 왕의 아내인 파시파에에게 저주를 걸어요. 바로 황소를 보고 반해서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버렸어요. 파시파의 왕비는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최고의 명장이라는 다이달로스한테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다이달로스가 거의 소와 다름없는 예쁜 암소를 나무로 만들어줬어요. 파시파의 왕비는 그 안에 들어가서 난폭한 황소를 만나고 사랑을 나눠요. 그렇게 해서 머리는 황소 머리에 몸뚱아리는 인간인 괴물 미노타우루스가 생겨난 거예요. 미노스 왕은 미노타우루스를 함부로 죽일 수도 없고 고민하다가 다이달로스에게 네가 저지른 일이니까 네가 책임져 그래요. 그래서 다이달로스는 미로로 된 궁 라비린토스를 만들어요. 절대 입구를 찾을 수 없는 미궁에 미노타우루스를 가두고 아테네에서 조공으로 바쳐진 살아있는 젊은이들을 먹이로 주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덧 테세우스도 젊은이들 틈에 섞여서 크레타 섬에 도착했어요. 근데 의욕만 앞섰지 테세우스 그대는 아무 계획이 없었네요. 이때 등장한 조력자가 있었어요. 여기 미노스 왕의 딸인 아리아드네 공주가 테세우스를 보더니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테세우스가 되게 잘생긴 영웅이라고 했잖아요. 음악 들으면서 아리아드네가 테세우스에게 어떤 방법으로 미궁을 빠져나오게 도와줬는지 한번 맞춰보실까요? 시간을 되돌리면 기억도 지워질까 해볼 수도 없는 말들을 내뱉는 걸 알아 덜 힘들게 했고 눈물로 살게 했던 미안한 마음에 그런 거야 하지만 난 말야 너의 밖에선 살 수 없어 내게 너 하나로 물든 시간만이 흘러갈 뿐이야 사랑해요 고마워요 따뜻하게 나를 안아줘 이 사랑 때문에 나는 살 수 있어 사랑은 그런가 봐
무슨 말을 해봐도 채워지지 않은 것 같은 마음이 드나 봐. 내 욕심이라고 다시 생각을 해봐도 그 마음 쉽게 사라지지 않아. 알잖아 난 말야 너의 밖에선 살 수 없어. 내겐 너 하나로 물든 시간만이 흘러갈 뿐이야. 사랑해요 고마워요 따뜻하게 나를 안아줘. 이 사랑 때문에 나는 살 수 있어. 돌아가도 다시 견딜 수 있을까. 너무 힘들던 시간들 흔들리지 않은 너를 볼 때면 떨리는 내 입술이 뚜루루 뚜루루. 알잖아 난 말야 너의 밖에선 살 수 없어. 내겐 너 하나로 물든 시간만이 흘러갈 뿐이야. 사랑해요 고마워요 따뜻하게 나를 안아줘. 이 사랑 때문에 나는 살 수 있어. 사랑 때문에 나는 살 수 있어. 다비치의 이 사랑 같이 들었습니다. 드라마 태양의 후예 OST 중에 하나였고요. 사랑하는 이를 위해 자신의 고국을 저버리는 공주. 이런 낭랑공주 신화는 세계 곳곳에 있나 봐요. 지난번에 메데이아도 그렇더니 아리아드네도 테세우스한테 가서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미궁을 빠져나올 방법을 알려주면 저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나요? 라고. 그래서 테세우스는 그 제안을 받아들여요. 그랬더니 아리아드네가 뭔가를 꺼내서 줘요. 뭔지 아시겠어요? 네, 맞아요. 실타래. 이 실 한쪽 끝을 미궁 입구에 묶고 실을 풀면서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실을 따라서 밖으로 나오면 된다 라고 방법을 알려줘요. 그렇게 해서 테세우스는 미궁 안에 들어갔고 미노타우루스를 단번에 해치웠고 실타래를 다시 감으면서 왔던 길을 따라서 살아서 미궁 밖으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비롯된 아리아드네의 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너무 어려운 난제를 해결해주는 방법, 팁, 뭐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미궁에서 탈출한 테세우스는 아리아드네와 함께 배에 올라서 아테네로 돌아가요. 가는 도중에 낙소스 섬에 들렀는데 아니 세상에 아리아드네가 잠든 사이에 낙소스 섬에 혼자 버려놓고 떠나버려요. 그래서 슬피 울고 있던 아리아드네를 디오니소스, 술의 신 디오니소스가 발견하고 아내로 삼았다고 해요. 여러 가지 버전이 있긴 해요. 테세우스가 신탁을 들었는데 아리아드네를 데려가면 좋지 않는 일이 생길 거라더라. 또는 낙소스 섬이 디오니소스의 본거지인데 아리아드네를 본 디오니소스가 테세우스한테 두고 떠나라고 했다 등 여러 가지 버전이 있지만 어쨌든 버려놓고 떠났어요. 악녀 메데이아도 그렇고 이런 낭랑공주들의 운명, 사랑 때문에 부모, 고국 배신하면 나중에 너 그 사랑 때문에 배신당한다. 뭐 이런 교훈을 주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다행히 남겨진 아리아드네는 디오니소스하고 아주 잘 살아요. 디오니소스가 결혼 선물로 주었다는 보석이 박힌 왕관, 그 왕관은 아리아드네가 굉장히 아꼈고
나중에 그녀가 죽은 후에 하늘의 별자리, 북쪽 왕관 자리가 됐다고 해요. 또 아리아드네를 만난 이후에는 다른 여인과 사랑하지 않았다고도 해요. 근데 디오니소스는 신이잖아요. 항상 젊은 청춘을 유지하고 있겠죠. 더군다나 아프로디테 못지않은 미모라는데 그에 비해서 아리아드네는 아무리 예뻤더라도 인간이니까 점점 늙어가고 결국 죽었겠죠. 예전에 왜 디오니소스가 자기가 올림포스 12신이 된 이후에 제우스 번개에 타 죽은 자기 엄마 세멜레를 하늘에 올려서 여신으로 만들었잖아요. 죽은 자기 아내 아리아드네도 엄마처럼 여신으로 만들어줬다고 해요. 술의 신이라 양아치 망난일 것 같은데 엄마랑 아내에게 했던 모습은 참 의외이긴 하죠. 음악 듣고 테세우스의 귀향길 이어갈게요. 화려한 불빛으로 그 뒷모습만 보이며 안녕이란 말도 없이 사라진 그대 쉽게 흘려진 눈가에 가득히 고여 거리는 온통 투명한 유리알 속 그대 따뜻한 손이라도 잡아볼 수만 있었다면 아직은 그대의 온기 남아 있겠지만 비바람이 부는 길가에 홀로 태우는 이 자리 두 뼘엔 비바람만 차게 부는데 사랑한단 말은 못해도 안녕이란 말은 해야지 아무 말도 없이 떠나간 내가 정말 그대 따뜻한 손이라도 잡아볼 수만 있었다면 아직은 그대의 온기 남아 있겠지만 비바람이 부는 길가에 홀로 태우는 이 자리 두 뼘엔 비바람만 차게 부는데 사랑한단 말은 못해도 안녕이란 말은 해야지
나얼의 귀로 같이 들었습니다. 원래 1989년 강변가요제 은상을 수상한 박선주 곡인데 2005년에 브라운 아이즈의 리드 보컬 나얼이 리메이크한 곡이에요. 박선주 버전도 좋고 이 소울 가득한 나얼의 음색도 참 매력이 있죠. 술의 신 디오니소스는 오히려 술 먹고 살인, 강간 등의 죄를 짓는 자들을 가차없이 엄벌에 처했대요. 지난 방송에서 왜 오르페우스를 죽인 디오니소스 광신도들 모두 나무로 만들었잖아요. 술은 즐거움이고 쾌락이지 탈선과 범죄가 아니라고 했대요. 술 마셨다고 심신미약을 들먹거리는 건 전혀 술의 신의 뜻이 아니었네요. 한편 아테네의 왕 아이게우스는 아들 테세우스가 언제 돌아오나 이제나 저제나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테세우스는 의기양양하게 아테네로 향하고 있었죠. 아크로폴리스 언덕에서 저 멀리 배를 바라보던 아이게우스는 문득 검은 돛대가 먼저 보이는 걸 발견했어요. 아들이 그대로 괴물한테 먹혀서 죽었구나. 절망한 아이게우스 왕은 그대로 절벽 아래 바다에 몸을 던졌어요. 테세우스가 떠나기 전에 아빠하고 약속을 했었잖아요. 자기가 미션을 성공하면 흰 돛대를 달고 돌아오기로. 그걸 깜빡 까먹은 거예요. 까먹을 게 따로 있지. 또 아버님도 좀 더 확인을 할 것이지 성급하게 그렇게 목숨을 끊으시나요? 그 후에 그 바다는 에게해라고 해요. 아이게우스의 이름을 따서 아테네, 크레타섬, 트리키에를 둘러싸고 있는 에게해의 어원이 여러 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테세우스의 아버지 아이게우스에서 따왔다는 거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테세우스는 정치를 꽤 잘했다고 해요. 영토도 꽤 멀리까지 넓혔고 무엇보다도 민주주의의 기초를 다진 왕으로 그렇게 평가받더라고요. 또 자기가 클 때 엄마가 출생의 비밀을 알려주기 전에 늘 너는 포세이돈의 아들이다 뭐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포세이돈을 위한 올림픽 경기 비슷한 그런 경기도 창설했다고 하고 나라의 기틀을 잡은 테세우스는 영웅답게 여기저기 모험을 이제 직접 떠났는데 그 중에 한 곳이 아마존 여전사들이 살고 있던 곳이에요. 그곳에서 여전사들을 물리치고 아마존의 여왕 히폴리테를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로 삼아요. 그런데 아내의 히폴리테는 아들을 하나 낳고 그냥 바로 일찍 죽고 말아요. 그 아들 히폴리토스는 아주 잘생긴 청년으로 자랐는데 결혼이나 여자한테는 전혀 관심이 없고 여전사 아마조네스의 후손답게 사냥만 즐겨요. 그리고 처녀 신인 아르테미스를 숭배하고 아프로디테를 되게 경시했대요. 아프로디테의 일상이 바람 피우고 음란하다고 했잖아요. 그런 점을 히폴리토스는 되게 싫어한 거예요. 그럼 또 우리 아프로디테 여신님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히폴리토스를 혼내줘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저주가 또 되게 끔찍해요. 테세우스는 첫 번째 아내 히폴리테가 죽은 후에 두 번째 아내를 맞았는데 그 미노스 왕 딸인 파이드라였어요. 왜 실타래를 줬던 아리아드네의 여동생이었어요. 아프로디테는 그 파이드라에게 의붓 아들 히폴리토스를 좋아하게 만드는 저주를 내린 거예요. 파이드라는 내가 왜 이러지? 왜 자꾸 제가 좋지? 그러면서도 신의 저주니까 자기 마음을 자기도 어쩌지 못하겠죠. 음악 듣고 파이드라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볼게요.
영화 금지된 장난의 OST로 유명해진 곡 로망스, 얼마면 돼 원빈의 그 유명한 대사 드라마 가을 동화에도 들어있었더라고요. 기타리스트 김정열 씨의 클래식 기타 연주로 들었습니다. 어느 날 파이드라는 히폴리토스한테 슬쩍 떠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히폴리토스가 계모잖아요. 아니 이런 난잡한 여자가 있나, 당장 썩 물러나라고 소리를 막 치는 거예요. 음탕한 아프로디테를 싫어하던 히폴리토스가 볼 때 계모가 사람도 아니다, 미쳤다라고 생각하고 차갑고 단호하게 내쳤어요. 파이드라는 사랑을 거절당한 것과 이 치욕스러움에 자살을 해버리고 말아요. 근데 자기가 오히려 히폴리토스에게 여자로서 수치를 당했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죽었어요. 유서를 본 남편 테세우스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너무나 화가 났겠죠. 그래서 당장 아들을 멀리 추방해 버려요. 그걸로도 분이 풀리지 않아서 포세이돈 신한테 자기 아들을 죽여달라고 빌기까지 했어요. 불행히도 테세우스의 소원은 곧바로 이루어졌어요. 히폴리토스가 쫓겨나서 해변으로 마차를 달릴 때 포세이돈이 보낸 괴물이 바다에서 솟아올라가지고 마차를 전복시켜요. 그렇게 히폴리토스는 말 곧비에 휘감겨서 죽고 말아요. 나중에 아르테미스 여신이 꿈에 나타나서 진상은 이렇다라는 걸 알려줘요. 근데 이미 되돌릴 수가 없고 아들을 스스로 죽였다는 죄책감, 깊은 슬픔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겠죠. 당연히 또 여기서 나온 정신분석 용어가 있겠죠. 자기보다 아주 나이가 많이 어린 남자를 좋아하는 감정, 파이드라 또는 페드라 컴플렉스라고 한대요. 페드라라는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소설 드라마에도 많이 이런 장치가 사용되잖아요. 아내도 잃고 아들도 스스로 죽게 만든 슬픔에 잠겨있던 테세우스는 예전에 그 영웅다운 면모, 듬직한 왕의 모습은 없어지고 점점 이상한 사람이 돼가요. 거기다가 또 유유상종, 절친이랑 뜻이 맞아서 사고를 쳐요. 테살리아 인근의 작은 부족의 왕인 페이리토스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도 마침 그 무렵에 아내를 잃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어처구니 없게도 이번에는 우리가 제우스의 딸을 아내로 맞아볼까? 이런 포부를 펼쳐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이가 테세우스는 헬레네예요. 헬레네 기억나시죠? 트로이 전쟁의 원인이 됐던 그 헬레네가 제우스의 딸이잖아요. 파리스의 심판 이전에 테세우스가 어린 헬레네를 마음에 든 거예요. 두 친구가 힘을 합치니까 헬레네 납치에 성공해요. 그리고 이번에는 친구인 페이리토스는 한술 더 떠서 어이가 없게도 저승에 있는 하데스의 부인 페르세포네를 욕심내요. 그래서 이 둘은 저승 세계에 내려가는 무모한 도전을 해요. 하데스는 이 애송이들의 어이없는 속셈을 다 꿰뚫어보고 우선 의자에 앉으시죠 라고 해요. 그 의자는 망각의 의자예요. 한 번 앉으면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게 되는 그런 의자예요. 여기가 어딘지, 자기네가 도대체 여기 왜 왔는지 이제 모르게 되죠. 그 후에 헤라클레스가 와서 테세우스는 간신히 구해져요. 친구는 이제 어떻게 됐는지 그 후 얘기는 없고요. 음악 듣고 테세우스의 마지막 알아볼게요. 항상 난 생각이 나 너에게 기대었던 게 너는 아무 말 없이 나를 안고 있었고 그땐 난 몰랐지만 넌 홀로 힘겨워하던 그 모습이 자꾸 생각이 나 아주 오랜 후에야 내가 알 수 있었던 걸 나를 안고 있지만 너도 힘겨워했지 항상 나에게 웃으며 넌 다가왔지만 나에게 항상 넌 기대고 싶었음을 꿈속에선 보이나봐 꿈이
보이나 봐. 그리워서 너무 그리워 꿈속에만 있는가 봐. 힘겨워했었던 날이 시간이 흘러간 후에 아름다운 너로 꿈속에선 보이나 봐. 아주 오랜 후에야 내가 알 수 있었던 걸. 나를 안고 있지만 너도 힘겨워했지. 항상 나에게 웃으며 넌 다가왔지만 나에게 항상 넌 기대고 싶었단 걸 몰랐기에. 꿈속에선 보이나 봐. 꿈이니까 만나나 봐. 그리워서 너무 그리워 꿈속에만 있는가 봐. 힘겨워했었던 날이 시간이 흘러간 후에 아름다운 너로 꿈속에선 보이나 봐. 나에게 넌 그런가 봐. 잊혀질 수가 없나 봐. 사랑해서 사랑을 해서 그럴 수가 없나 봐. 시간으로 잊혀져 가는 거지만 아름다운 너로 꿈속에선 보이나 봐. 그룹 부활에서 가장 오랫동안 9년 동안 보컬을 한 정동하의 생각이나 같이 들었습니다. 저승에서 겨우 다시 아테네로 돌아왔는데 저승에 가기 전에 헬레네에 납치했었잖아요. 그 헬레네의 나라 스파르타에서 공주를 납치해 갔으니까 당연히 쳐들어왔겠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부강하게 영토도 늘리고 잘 살고 있던 아테네가 쑥대밭이 되고 다른 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결국 테세우스는 아테네에서 추방돼서 먼 친척이 있는 스키로스 섬에 갔어요. 그곳에서 쓸쓸한 만년을 보내다가 그곳 왕이 절벽에서 밀었다고도 하고 아테네 왕이 몰래 보낸 자객이 밀었다고도 하고 아무튼 절벽에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아버지 아이게우스가 검은 돛을 보고 떨어져 죽었는데 아들 테세우스의 죽음도 참 씁쓸하죠. 그리스 신화 최고의 영웅인 헤라클레스의 버금가는 영웅이라는 테세우스의 말로가 너무 초라하고 비참하죠. 훗날 다시 명예가 회복되고 아테네의 기반을 다진 통치자로 거의 신처럼 널리 숭배됐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황소와 예술 얘기하고 마칠게요. 우리는 황소하면 화가 이중섭인데 피카소 얘기해 볼게요. 피카소는 1931년에 잡지와 사파로 미노타우루스를 그렸고 그 무렵 반복해서 미노타우루스를 그렸다고 해요. 또 친구한테 보낸 편지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내가 걸어온 길을 모두 지도에 표시한 다음 쭉 이어보면 미노타우루스의 모습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 라고요. 미노타우루스가 소의 머리에 인간의 몸뚱이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모습이 피카소한테는 꽤 매력적이었나 봐요. 피카소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그랬는지 절대 알 수 없지만요. 또 피카소 작품에 황소의 머리라는 조형물이 있어요. 불스 헤드. 근데 영어로 또 불스 헤디드 하면 고집센이란 뜻이에요. 우리 황소 고집이라는 거하고 조금 맥락이 통하죠. 아무튼 이제 그런 조형물이 있는데 이걸 보면
누구도 그 재료를 딱 알 수 없을 거예요. 피카소가 어느 날 파리의 골목길 산책을 나갔어요. 근데 낡은 자전거가 방치되어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자전거에 안장하고 핸들을 떼서 곧장 자기 작업실에 가져와가지고 안장에 핸들을 붙여요. 근데 핸들을 거꾸로 붙였어요. 그리고 청동을 입히니까 안장이 황소의 얼굴, 그리고 핸들은 마치 뿔처럼 보이는 거예요. 한번 이 황소의 머리 조형물 찾아보세요. 몰랐다면 재료를 바로 알아볼 수 있을지. 근데 또 알고 보면 자꾸 자전거가 떠올라요. 이 조형물은 1990년 런던 경매에서 293억에 낙찰됐대요. 솔직히 피카소가 별로 한 일도 없잖아요. 자전거 안장하고 핸들만 붙였잖아요. 물론 피카소 이전에 마르셀 듀상이라는 사람이 남자 소변기에 샘이란 이름을 붙이고 뉴욕에서 열린 미국 독립작가협회 추천 전시회에 출품해가지고 엄청 이슈가 된 일이 있긴 했죠. 황소의 머리 이전이긴 해요. 재능 있는 예술가가 미술 재료를 써서 기나긴 제작 과정을 거쳐야 진정한 예술 작품이다 라는 기존의 예술관에 피카소는 이 황소의 머리를 만들면서 반기를 든 거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재료, 버려진 쓰레기에서 아이디어를 떠올렸고 그걸로 자신의 상상력을 더해서 훌륭한 예술품을 만든 거죠. 물론 우리가 그런 물건 만들면 누가 쳐다나 보겠어요. 또 단 몇천 원에도 안 사겠죠. 피카소니까 그랬겠죠. 아무튼 독창적인 시각으로 아이디어를 내는 것, 창의성이 중요하다는 거겠죠. 오늘 방송은 영웅 테세우스, 아리아드네의 실타래 얘기했어요. 미노타우루스와 피카소의 작품 얘기했고요. 미궁을 설계한 명장 다이달로스에 대한 얘기는 다음 방송에서 할게요. 마지막 곡 이문세의 옛사랑 들으면서 방송 마칠게요. 오늘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전히 감기 조심하세요. 남들도 모르게 서성이다 울었지. 지나온 일들이 가슴에 사무쳐 텅 빈 하늘 밑 불빛들 켜져 가면 옛사랑 그 이름 아껴 불러보네. 찬바람 불어와 옷깃을 연미우다 후회가 또 화가 난 눈물이 흐르네. 누가 물어도 아플 것 같지 않던 지나온 내 모습 모두 거짓인가. 이제 그리운 것은 그리운 대로 내 맘에 둘 거야. 그때 생각이 나면 생각난 대로 내버려 두듯이 흰 눈날이면 들판에 서성이다 옛사랑 생각에 그 길 찾아가지. 광화문 거리 흰눈에 덮여가고 하얀 눈 하늘 높이 자꾸 올라가네.
이제 그리운 것은 그리운 대로 내 맘에 둘 거야. 그대 생각이 나면 생각난 대로 해버려 두듯이. 사랑이란 게 지겨울 때가 있지. 내 맘에 고독이 너무 흘러 넘쳐. 눈 녹은 봄날 푸르른 잎새 위엔 옛사랑 그대 모습 영원 속에 있네. 들판에 서성이다 옛사랑 생각에 그 길 찾아가지. 광화문 거리 흰눈에 덮여가고 하얀 눈 하늘 높이 자꾸 올라